지금 이거 이제 스티어링 넥 우무기어인데 볼트가 조여져 있지 않아요. 이거 무슨 실리콘 호스로 부동액 라인을 케이블 타이로만 이렇게 조여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성의 문제예요. 정비를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KZS라는 브랜드 저 처음 봅니다. 이거 구글링 하면 중국산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 옆으로 포르쉐 마칸 차량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온 차량 혹은 우리 저희 탱게프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경공매로 낙찰 받아서 보내주신 차량 외적으로 일반 수리하는 차량을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차량 차주분은 저희 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이나 아니면 저희를 알고 이렇게 뭐 맡겨주신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다니고 하시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다가 오셨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먼저 차주분께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체에서 소음이 발생을 해서 정비소에 맡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안내를 받고 앞쪽 하체를 전부 다 교환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번외적으로 엔진오일 누유까지 있다고 안내를 받으셔서 누유 수리도 같이 하셨대요. 근데 차량을 맡기고 나서 찾아왔는데 내 차가 바보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정비를 돈 주고 맡기셨는데 결과물이 좀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좀 속상해서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차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부품 있죠, 부품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수입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내가 차는 좋아하지만 부품까지는 디테일하게 알기가 좀 어렵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업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아쉬운 건 부품에서 또 큰 결함이 지금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가 처음에 입고됐을 때 하체 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면서 입고를 차주분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차를 리프팅을 해보기도 전에 제가 처음에 차를 딱 타서 핸들을 조금 움직이는데 유격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유격이. 근데 그냥 더 리프팅을 하지 않고도 차량이 뭔가 이거 이상이 있다라고 저는 감지를 해서 바로 카메라를, 제가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영상으로 녹화를 했거든요. 자, 보셨죠? 지금 이 가운데 핸들에서 이렇게 깔딱깔딱 하는데 유격이 있다? 포르쉐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유격의 원인도 지금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차에서 원래 어떤 하체 소리가 났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살나는 소리가 납니다, 핸들만 돌려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소리가 날 때 보통 하체 볼 조인트나 하체가 의심이 돼서 암대류를 교환을 보통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차는 불과 한 반년도 안 됐죠? 채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앞쪽 하체 수리를 전부 다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네. 근데 이거를 당연히 차주분은 차 수리 전보다 소리가 더 커져서 확인을 하시려고 가셨겠죠. 근데 정상이라고 합니다. 왜냐? 부츠나 부싱이나 이런 데 육안으로 봤을 땐 다 정상이에요. 여기 한번 와서 보실게요. 지금 보면 확실히 이런 암대들이 신품으로 보이죠. 이런 로어암이나 텐션 스트럿, 그리고 이제 볼 조인트 같은 것도 다 교환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차 체결도 정상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소음을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따가 다른 차량에도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이쪽 부싱 보세요. 쇼가 잡고 있는 부싱 완전히 다 밑으로 내려 앉아버렸어요. 물론 이 부위가 구조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위는 너무 아래로 바짝 내려가 있고 아랫부분은 부싱이 그냥 끝까지 다 눌려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이세요? KZS라는 브랜드 저 처음 봅니다. 이거 구글링 하면 중국산이에요, 여러분. KZS?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차량이 지금 작업이 하체가 다 중국산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런데 볼 조인트 안에 부츠들은 멀쩡하니까, 그리고 부싱들은 터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산 하체들은 이 부츠 안에 볼 조인트 그냥 나가요. 잘 타면 한 달 타실까 모르겠네요, 진짜로. 네.
어퍼암, 텐션 스트럿, 로어암, 할때링크 다 중국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포르쉐의 하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고속주행 할 때도 차가 거동이 얘가 주는 원래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차는 좋아하지만 수리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이상이 생겼을 때 견적 문의를 하시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건 금액밖에 없습니다.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맡기셨겠죠. 근데 금액도 싸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 하체 부품 때문에 몇 달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시면서 운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원래 수리하셨던 데 가서 AS를 받으시던지 어떤 뭐 다른 조치를 좀 이렇게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꼴도 보기 싫다고 해요. 뭐 상종을 하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몇 번을 가도 정상이라고 하니,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결국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돈을 지금 지출을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하시면서 뭐 누유수리도 같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바닥에 저희가 리프팅 한 지 차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땅바닥에도 오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일단은 지금 이 차량에 쓰신 돈이 너무 많아서 운행하시면서 따로 좀 수리를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 들어오면은 그때 깨끗하게 수리를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 망가진 포르쉐 하체 있죠. 겉으로는 멀쩡한 망가져버린 포르쉐 하체 수리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사실 그 작업자분들 좀 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하체를 점검하기 위해서 리프팅을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차주분이? 근데 이 하체 말고도 제 핸들 처음에 찍었던 이 유격 있죠, 안 타보고도 느낀 이 유격, 이 유격의 원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핸들을 제자리에서 이렇게씩 움직여서 덜렁덜렁해요, 그냥 차가. 포르쉐인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봤을 때 멀쩡해 보이죠. 용민이 형, 핸들 움직여봐요. 보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 지금 이거 이제 스티어링 넥 오무기어인데 볼트가 조여져 있지 않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로어암에 볼트를 풀려면 스티어링 넥을 어느 정도 좀 탈거를 하게 돼요. 이게 부츠에 걸리거든요, 볼트를 뽑으려면. 이게 지금 조립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무기어가. 여러분, 이거 조향하는 겁니다, 조향. 자동차에서. 진짜 너무 속상해요, 진짜로. 이거. 네. 근데 이거 핸들 이렇게만 까딱까딱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작업하다가 실수했으면 쪼여졌겠죠.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서 자기들이 쪼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 상태로 저희까지 입고가 됐을까요? 왜? 언더커버로 포르쉐는 여기까지 덮여 있거든요. 전부 다 덮여 있는데 점검하러 들어가셔가지고 언더커버도 안 따본 거예요. 이거는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그냥 성의 문제예요, 성의. 언더커버를 따보기만 해도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속상해서, 저희도 이제 정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업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부품 불량이 생겨서 AS를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성의 문제예요. 정비를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도 오일 떨어지고 있는데 진짜 너무 속상해요. 지금 이 차주분이 차 관리 상태 보면은 휠에 스크래치 하나 없고 타이어도 비싼 수입 타이어 끼고 계시고, 이런 거를 보면은 내 차에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셨을 거라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고장나서 맡긴 정비소에서 차를 더 엉망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네, 말끔하게 수리를 좀 해드리고, 이 차 말고도 다른 차가 지금 입고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같이 한번 증상과 원인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옆에서 A7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그래요. 차량이 시동 꺼짐 증상 때문에 수리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나서 정말 간헐적으로 가끔씩 전조 증상 없이 시동이 꺼지는 증상 때문에 뭐 센터도 다니시고 차설업체도 이렇게 다니시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도 데이터와 진단기상으로는 다 정상. 그러니까 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차량 과거에 수리했던 이력을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이 없는데
수리하신 것들 보면은 뭐 연료 펌프, 센서 이런 것들 제대로 좀 맞게 교환하신 것 같은데 왜 이 증상이 잡히지 않았을까? 시동 꺼짐 때문에 연료 펌프를 과거에 수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신품으로 교환하신 게 중국산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굳이 품질이 좋은데 여기다가 하이 퀄리티라고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KLG라는 브랜드를 처음 봐서 이거를 제가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니까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밖에 유통이 안 되는 그런 저급한 연료 펌프가 지금 이 차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차주분은 모르세요. 시동이 꺼져서 수리를 해서 이 이후로는 시동이 잘 걸렸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정상적인 연료 펌프를 사용을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연료 펌프 같은 경우도 신품으로 교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애프터 파츠를 신품으로 다시 연료 펌프부터 교환을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브랜드 없는 노브랜드의 그런 연료 펌프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연료 펌프를 먼저 갈고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품을 정상으로 다 시켜놓고 재현이 되나 저희가 다시 테스트를 해서 출고를 시켜드릴 예정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내 차의 부품이 하나씩 중국산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지금 요즘 너무 많이 보거든요. 지금 이 차 그리고 수리하고 있는 마칸뿐만 아니라 이 저희 탱게프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몇 분 와서 점검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 차들 특히 하체 수리한 차량들 있죠. 수리하기 전보다 수리하고 나서 차가 더 이상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원인은 전부 다 중국산 하체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일단 차주분께도 고지를 다 드렸기 때문에 연료 펌프를 다시 신품으로 교체를 진행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다시 마칸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오일 누유 수리를 하시면서 전판넬 쪽을 한번 드러내셨나 봐요. 드러내셔가지고 뭐 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전판넬 드러내는 작업은 냉각수 라인이나 에어컨 라인이나 각종 호스들을 좀 탈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약한 플라스틱류들은 저희도 아무리 조심스럽게 탈거한다 한들 그냥 파사삭 하면서 부서지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냉각수 리턴 라인이 파손이 됐는데 지금 조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리턴 라인 지금 이거 무슨 실리콘 호스로 부동액 라인을 케이블 타이로만 이렇게 조여놨어요. 얘 포르쉐 에어밴은 밑불이거든요. 여기에 세 군데로 부동액 라인이 지나가게 돼요. 이거 지금 여러분 저 A7 보셨죠? A7도 냉각수 문제돼서 지금 차가 헤드까지 지금 드러낸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작업하다가 이렇게 리턴 라인이 파손이 됐다? 그럼 저 이거 차 출고 안 해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품값을 추가가 되던지 아니면 저희가 같이 수리를 진행을 해드리던지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냉각수 라인인데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조여놓고 일반 실리콘 호스로 이거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이거 저희가 물어봤더니 뭐 호스가 좀 안 좋아서 그냥 공짜로 조치를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공짜로 조치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엔진이 더 고장이 나서 2차, 3차 데미지로 번질 수도 있는 건데 저 작은 호스 때문에 누유 수리는 추후에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까지 좀 교체를 진행을 해가지고 좀 안전하고 스트레스 안 받게 운행을 하실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어디까지 중국산을 썼는지 한번 까볼까 하느라? 좋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냥 새 거의 뻑뻑함이랑 그냥 달라.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끼어 있는 것 같아. 볼이 이거 새 거라서 뻑뻑하다 그게 그 개념이 아닌데 이게? 볼이 뭔가 끼어 있는 듯한 느낌? 와, 이거 봐. KGS? 어디냐 도대체? 보면은 똑같죠, 여러분. 이제 생긴 게 똑같다고 내 차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품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애프터 파츠를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애프터 파츠를 쓰실 때는 신뢰도가 있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신뢰도 있는 브랜드라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부품인데 이쪽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갈아낸 흔적이 있죠, 이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포르쉐가 폭스바겐 산하에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통 아우디 각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품이라면. 근데 애프터 파츠, 자기가 생산하는 공장 브랜드 이름으로 마크를 달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우디 로고가 있는 상태로 판매를 해서는 안 되겠죠.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 브랜드를 이렇게 갈아내고 브랜드 로고만 남기는 상태로 판매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품들은 충분히 정품에 준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으로 애프터를 사용을 하셔서 수리를 하시면 비용도 절감이 되실 거고 부품의 퀄리티나 내구성도 정품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 조회를 했는데 정품밖에 없어요, 내 차 하체 부품이. 그럼 정품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 차종들 있어요. 뭐 제규어, 뭐 벤틀리, 이런 애프터 파츠 좀 이렇게 좀 신뢰도 있는 브랜드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빨리 정품을 쓰세요. 중국산 뒤지면 여러분 다 나옵니다, 어떤 차든. 근데 모양만 똑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양이 같다고 절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쪽은 제가 일단 지금 조립 중인데 새 거 하나 끼워 놓은 거고 한쪽은 원래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새 건데도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새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꺾여요. 뻑뻑해서 잘 안 움직이는 건 맞아요. 신품들이 잘 안 움직이는 건 맞는데 얘 확실히 좀 이상합니다. 끼었어요, 뭔가. 근데 둘 다 보시면 부츠에 정상적으로 쌓여 있잖아요. 이 안에를 어떻게 봅니까? 이 안에를 눈으로 봐서는 다 정상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텐션 스트럿 부품 저희가 포르쉐 얘는 정품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얘랑 한번 좀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부싱도 형상은 비슷하게 생겼네요. 생겼고 지금 여기 뭔가 설계가 달라요. 지금 여기 두께가 다르죠, 이 부분. 또 다르고.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비슷하게는. 여기도 지금 크죠, 훨씬. 볼 조인트 있는 부분이. 그리고 마감도 확실히 좀 뭔가 거칠어요, 이런 데 보면. 정품이다. 와, 여기까지. 너클 볼 조인트까지 중국산. 이따가 맞춰가지고 이게 스테빌라이저거든요. 지금 저희가 윗볼트 풀어서 아래는 고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저희가 같이 어셈블리로 탈거를 했어요. 근데 이거 교체된 지 반년 안 됐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원래 이 암대 안에 부싱이 있는 타입이 맞기는 해요. 10만 킬로 이상 오래 운행한 아우디 차량들에서 이 부싱이 수축이 돼서 여기서 덜그럭덜그럭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때 소리가 나거나.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 반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볼트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이걸 손으로 누를 정도인데 수백 킬로 하중을 버티는 차에서는 얼마나 지금 비명을 지를까요, 얘네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어퍼암, 로어암 모든 부분에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싱이 노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추천을 드리잖아요. 진짜 쓰레기라고 부르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앞으로 차 일주일만 타고 버릴 거야 하면 한번 써보세요. 바로 느끼실 거예요. 수리 전보다 낭창거리는 내 차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거 여러분 제가 따로 이따가 장착해서 조일 건데 일단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어. 자, 이렇게 끼웠거든요, 새 거를. 어우씨, 제가 끼웠거든요. 이렇게 이제 신품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다시 밀렸다가 돌아옵니다. 물론 얘네 구조가 아우디 할때링크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기는 되어 있어요. 더 많은 힘을 받으면.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소음은 나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볼트 같은 것들도 다시 다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 부싱은 정품이다.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런가? 어쨌든 얘는 정품입니다. 스테빌라이저 부싱은. 그러니까 보통 포르쉐 스테빌라이저 부싱은 정품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저도 뭐 매일 하는 차종은 아니어서 가물가물한데 파나메라 할 때는 이게 정품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정품으로 교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와, 이거 하나도 안 조여져 있네. 왜 이렇게 많이 풀려있냐? 그냥 볼트만 걸려 있네. 그냥 이거 봐, 여기 뒤에 왔다 갔다 하잖아. 하나도 안 조여져 있어. 지금 저희가 엔진 오일 누유가 너무 심해서 일단 대충 닦아놓고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엔진 오일이 이렇게 좀 비추어 있어요. 양이 꽤 많아요. 그쵸? 하루를 세워놔도 이렇게 고여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오일 필터가 같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일 필터 오링이나 혹시 이런 데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일 필터를 일단 저희가 교체를 좀 진행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미리.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서 양이 뭐 줄어들거나 거의 잡힌다고 하면은 나중에 추후 뭐 오일 누유 수리를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까지 한번 해보고 시운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부동액 라인까지 제가 순정 부품 주문해가지고 교체를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훨씬 더 보기 좋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케이블 타이로 고정이 돼서 압력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다 이렇게 순정으로 저희가 다시 원래대로 작업을 했고, 이걸 작업을 하면서 또 일부 몇몇 환기 라인들이 또 실리콘 튜브를 사용해서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수리를 해 나가시면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저희 작업하는 저희들도 알 수 없는 부분들까지 뜯으면 뜯을수록 순정 부품이 아닌 실리콘 튜브로 작업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급한 건 냉각수 쪽 라인의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순정화를 시켜놨고, 이런 부분에 왜 특히 냉각수 라인 관련해서 순정을 쓰셔야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게 보통 순정 냉각수 라인입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저희가 운행하다가 균열이 생겼다고 쳐볼게요. 운행하다가 노후된 부분이 이렇게 균열이 약간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꺾으면 더 이상 파열이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섬유들이 이 밖에 외부가 파열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누수는 있을지언정 잡아주기 때문에 정비소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은 벌어줘요. 사실 더 이상 크게 파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균열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정비소 입고하셔가지고 수리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런 실리콘 튜브로 만약에 냉각수 라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운행 중에 외부의 어떤 뭐 진동이나 충격 때문에 아주 약간의 파열이 생겼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그냥 한 방에 그냥 펑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차가 아무리 이렇게 달려있다 한들 이 자리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진동 같은 것 때문에 이런데 만약에 쓸리기라도 한다, 이거 무조건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정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 부위마다 쓰여지는 부품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부동액 라인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걸로 뭐 튜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품이 없다고 임시로 수리라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운행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정비 하시다가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약해서 탈거하다가도 그냥 부서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즉시 빨리 정비사분들도 손님한테 고지를 드려가지고 파손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교체를 하고 출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수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시운전 한번 해서 이 차에 과연 다 박살나는 하체 소리가 잡혔을지 시운전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시죠. 자, 지금 제가 수리를 끝나고 좀 시운전을 나왔는데, 일단 나왔을 때 바로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핸들을 이렇게 잡고 좌우로 살짝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은, 아까 그 오무기어 풀려있던 거 다 보셨죠, 여러분? 그 풀려있던 거 때문에 여기서 덜컥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증상이 좀 사라졌습니다. 정상인 거죠.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보통인 겁니다. 당연한 거. 운행을 하면서 조향을 이런 식으로만 해도
빠가각 까드득 하는 엄청난 소음을 유발을 했거든요. 일단 이 소음도 모두 다 잡혔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가속방지차 넘을 때도 제가 시운전 했을 때랑 완전히 지금 다른 차량 거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는 중국산 하체 부품 때문에 지금 다 이런 증상들이 생겼던 거거든요. 정비하시는 분들이 실력보다도 기본적인 어떤 성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뭐 차를 잘 고쳐서 지금 이 차 하체 소리를 잡고 뭐 오무기어 풀린 걸 뭐 발견해서 뭐 조여드리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차를 잘 고쳐서 이런 건 찍는 건 아니고, 오무기어가 풀려있는 정도는 사실 언더커버만 풀러봐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몇 번을 들러서 정비를 하는데 정상이라는 소리만 듣고, 이미 난 돈을 또 썼고 다른 카센터 가면은 하체 수리 다 하셨네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놔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부품이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카센터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스러워요. 저희 지금 A7도 마찬가지고 교체가 된 부품을 또 교체하자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중국산이라고 할지언정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수리가 잘못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꼬이는 거예요, 매듭이. 차주님들도 수리를 진행을 하실 땐 너무 금전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실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정비하시는 분들도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유선상으로 안내를 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이거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본인들도 작업하는 스타일이나 정비 범위나 성향이 다 다른데 이게 금액이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정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 이상 증상으로 문의를 주셨을 때는 정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저가 부품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안내를 해주세요, 차주분들께. 이만저만해서 더 저렴한 부품이 있는데 잔 중국산입니다, 수명을 장담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마련을 하셔가지고 안내를 해주세요. 차라리 이게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하면은 저렴한 부품도 있는데 중국산 부품입니다 와, 또 하나는 정품입니다, 또 하나는 애프터 파츠가 있는데 뭐 신뢰도가 있는 브랜드이지만 중국산 파츠보다는 다소 가격이 나갑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차라리. 그럼 그 안에서 차주님들이 선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찍게 되는데, 이 차량 그리고 A7 말고도 저희 텐겟프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이 중고차를 사셔가지고 뭐 성능 점검을 가셨는데 그쪽에서 하체도 안 좋다고 해서 하체를 사비를 들여서 다 교환을 하셨대요. 근데 차가 바보가 돼서 온 경우들도 진짜 많이 저희가 봐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업체 가서 처리를 받으세요라고 하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내 차가 말도 안 되는 저판 품질의 중국산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 텐겟프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